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D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조용했던 것처럼 제 계좌도 그대로입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2,8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28% 수익률과 330만원 수익 중입니다. 어제 다우가 0.51% 하락했고 S&P 500은 0.2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 마감했는데요. 사실 어제 시장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매수와 매도를 모두 하지 않는 관망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모두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태죠. 오늘 수요일 밤 시장이 끝난 후 내일 새벽 애프터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여겨집니다. 올해 상승장을 이끌었던 AI 산업의 대장주로서 과연 AI 붐이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AI 기대감이 사라질지 시장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는 23%라는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였고 현재까지도 이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서도 투자기관들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600까지 간다 라는 목표 주가는 기본이고 심지어 2배 8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투자 기관들도 있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선 반영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 이상의 실적 혹은 가이던스나 컨퍼런스 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가이던스나 컨퍼런스에서 조금만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면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현재 엔비디아의 GPU는 많은 기업들이 없어서 못 산다 라고 말할 만큼 수요는 엄청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보다 수요가 그 2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좋은 상황이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시장은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하락했지만 그저께 8%라는 급등으로 반영한 것이겠죠. 이번 주에는 2개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밤 시장이 끝난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금요일 밤 11시 5분에 파월의 잭슨홀 연설인데요. 지금 미국 국제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큰 부담 요인입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은 재반등할 것 같은 우려와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연준은 더 오래, 더 높게를 외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제 채널 댓글에도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팔고 다시 들어갈까요? 라는 댓글들과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니까 무지성 롱 외치지 마라 라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 이런 댓글들이 달릴 때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이다 라는 댓글이 달릴 때를 오히려 싫어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자료와 투자의 핵심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재미있는 자료는 시장의 마켓 타이밍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떨어져도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여러분들께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실제로 2년 동안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실제로 투자해서 예측해서 매수와 매도를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죠. 특히 단기적인 예측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시장 타이밍을 단 며칠만 잘못 잡게 되면 여러분 평생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속 보이는 그래프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S&P 500에 $10,000를 투자했을 때 총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왜 그래프가 차이가 나느냐? 바로 그냥 가만히 보유했을 때와 괜히 매수 매도하다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날을 놓쳤을 때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날은 보통 하락장, 폭락장, 조정장과 함께 찾아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될 때와 겹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좋은 60일을 놓쳤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마이너스 60%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약세장, 조정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약세장인데 4% 급등하기도 하는 게 하락장과 조정장의 특징입니다. 즉 최고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날은 웅덩이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약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0%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20년 후 자산은 6.5배 상승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는 자료는 우리가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도 아니고 나스닥도 아닌 S&P 5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10일만 놓치면 겨우 연평균 수익률이 5%로 떨어지게 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최고의 날 60일을 놓친다면 20년이 지나도 계좌는 마이너스 60%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죠. 좋은 자산을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샀다 팔았다 하다가 위로도 손실, 아래로도 손실 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예측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으로 살펴봐도 결국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즉 최고의 선택은 좋은 자산을 사서 가만히 보유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자산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주식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개별 주식이 아닌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에 베팅하는 겁니다. 미국이 가장 확률 높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절대 미국에 반대되는 베팅을 하지 말라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 또 99%의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돈을 날리니까 S&P 500 사서 그냥 보유해라 라고까지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워렌 버핏의 인터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You made your first investment when you were 11 years old? In 1942, 80 years ago, I took $114.75, every penny I'd saved. I bought 3 shares of City Service Preferred, and City Service was a pretty well-known name now and then. In fact, in 1920, City Service, I think, was the 4th largest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number of shareholders. So it had a preferred stock that was selling at 38 that had started skipping the dividends during the Depression. So it accumulated dividends on it of $60 or $70. And of course, it was par value of $100 too, and it was selling at 38. And at breakfast one morning, I follow little stocks every day, but then I made my plunge, and I had roughly this amount of money, so I bought 3. But when I was 11, I picked stocks. I had the whole wrong idea. I was interested in watching stocks, and I thought stocks were things that went up and down, and I charted them. I read books on technical, and I thought the first 8 years, I thought the important thing was to predict what a stock would do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And then I read Ben Graham, when I was 19 or 20, and I realized that I was doing it exactly the wrong way. And from that point, I never bought another stock. I bought businesses that happened to be publicly traded, but I became an owner of a business. And I did not care whether a stock went up or down the next day or the next week or the next month or the next year. And I didn't have any idea what it would do. I didn't know what the stock market would do, but I knew businesses. But I am in a game that you don't need. You probably need 120 points of IQ. You don't really need brains. What do you need? You need the right orientation. 90% of the people, I'm pulling a figure out of the air, but 90% of the people that buy stocks don't think of them the right way. They think about something that they hope goes up next week. And they think about the market as something they hope goes up. And if it's down, they feel worse. I feel better. And what do you think I think about what the company's going to be worth 10 or 20 years from now. And I hope it goes down when I buy it because I'll buy more. I enjoy 2 things about it. One, I know I'll win over time. That doesn't mean I'll beat everybody else or anything like that. I'm in a game that's very, very, very easy if you have the right lessons in your mind about what you're buying. I'm not buying stocks. I'm buying pieces of overwhelmingly American business. I'm happier when stocks are going down because I can buy more of them with the same amount of money. 이 영상을 보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가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90%의 사람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워렌 버핏 역시 어렸을 땐 차트를 보고 예측으로 매수와 매도를 했었지만 이것보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라 함은 내일, 다음날, 내년 주가를 예측하지 않고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을 사서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다른 영상도 한 편 보겠습니다. I say basically hold. I mean, the idea that the European news or a slowdown in this or that or anything like that, that would not cause you if you owned a good farm and had it run by a good tenant.
You wouldn't sell it because somebody said, here's a news item, this is happening in Greece or something of the sort. If you owned an apartment house and you got to raise your rents a little, it was well located, and you had a good manager, you wouldn't dream of selling it. If you had a good business personally, the local McDonald's franchise, you wouldn't be thinking about buying or selling it every day. Now, when you own stocks, you own pieces of businesses, and they're wonderful businesses. You can pick the best businesses in the world. And to buy or sell on current news is just crazy. You're in a wonderful business. You got people running it for you. You know you're going to do well over 5 or 10 years. And to think news events should cause you to try and dance in and out of something that's a wonderful game is a terrible mistake. So get into a bunch of wonderful businesses and stay with them. But you said, I said buy and you changed it to hold. Does that mean don't sell, or does that mean? Well, I mean, if you haven't got them yet, you buy them consistently over time. So you sort of average over time. And I've been buying all my life. I bought my first stock, when I was 11 years old, and it was about 3 months after Pearl Harbor, and Corregidor was falling, and they had the death march at Bataan, and all the news was terrible. It was a great time to buy stocks. And I should have held that stock forever, and I've been buying stocks ever since.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본적으로 홀드라고 말했다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에 휘둘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까지 표현했죠. 추가로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매수해서 그렇게 매수 단가를 평균으로 만들고 그냥 보유하라고 조언했다는 것이죠. 너무 쉽지만 99%의 투자자들에게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있다고 대부분 말하겠지만 작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아님에도 80%의 장기 투자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극소수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나마 최대한 오래 버티기 위해선 웅덩이 매매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 원칙 없이 매수를 하다 보면 포모 증후군 때문에 지난 7월, 6월에 매수했을 겁니다. 그러나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한다면 2023년 1월 초 바닥에서 매수했고 올해 3월 조정장에서 매수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 횡보장에서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은 오질 구간에 돌입하며 다시 다가올 웅덩이를 기다리다가 이번 8월 웅덩이에서 다시 줍줍하는 거죠. 원칙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포모가 왔던 6월, 7월 주가보다 싼 가격으로 웅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웅덩이 매매법으로 웅줍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질 구간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웅줍 구간에서는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장 확률 높은 투자처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고 단 한 기업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미국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는 지금 몇 천만 원 수익에 만족해서 팔고 떠나면 안 됩니다. 최소 10억 수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말 그대로 시간을 수익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포를 겪겠습니까? 그 대가를 수익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지금 팔지 마시고 가만히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최소 10년 이상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